안녕 펭수. 혹시 펭수는 사회 과목이 어떤 거 배우는지 알아? 오, 맞아. 역사랑 지리랑 배우는 것도 사회라고 하는데, 사회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일반 사회거든? 일반 사회는 어떤 내용 배우는지 알아? 남극에서는 안 배웠어도 우리 펭수가 한국에 왔으니까 알아야 되는데, 일반 사회 과목은 정치야, 법, 사회문화, 경제를 공부하는 과목이야. 진짜 현실 생활에 유용한 그런 과목인데, 혹시 여러분도 일반 사회 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지금부터 일반 사회 과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일반 사회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박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일반 사회 과목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안내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었다 또는 수험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서 빨리 탐구 과목을 선택해서 어서 빨리 끝내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끝내는 게 있나요? 정치와 법을 12월 말에 시작했어요. 3월까지 공부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안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수능 보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자세로서 꼭 필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학생들이 막 조급한 마음에 출발은 엄청 서둘러요. 그리고 엄청 불타올라. 내가 고3이니까, 수험생이 됐으니까 진짜 하루에 막 5시간, 막 4시간 막 이렇게 자고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그렇게 막 불 막 태우잖아요? 그럼 금방 시들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처음에 막 불타오르지 말아라. 꾸준히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는 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요, 언제 시작했느냐 보다는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지속하느냐, 또는 수능 전날까지 꾸준히 계속하느냐, 엉덩이를 꾹 붙이고 있느냐,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일반 사회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다고 했죠? 사회문화, 가장 선택자 수가 많은 인기 폭발 과목 사회문화 있고,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그리고 경제 과목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문화부터 소개를 하자면, 많이 들어봤죠. 선택자 수가 많고 웬만한 학교들엔 다 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는 잘 모르기도 해요. 그냥 문화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사회문화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문화 인류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어때? 막 외울 게 많고 막 복잡해 보여? 안 그렇죠. 개념의 양이 적고 암기할 부분이 적어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자 수가 가장 많고 공부할 만한 과목이에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표 문제가 있습니다. 표 문제. 표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과목들과 달리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그 파트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오히려 쉬운 거야. 집중 공략하면 되거든.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어려운
작년에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던 인구 관련된 표 문제입니다.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죠? 왜 이 인구 관련된 문제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까? 당연히 그렇지. 인구 문제가 뭐 저출산, 고령화, 어려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 아닌 대신 문제는 조금 이렇게 표 분석 형태로 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인구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작년에 기출문제로 엄청 많이 선보였어요. 따라서 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접근해서 풀어보다 보면 이 고난도 문제 공략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지 보이기 때문에 됐죠.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정치와 법입니다. 정치와 법은 정말 정치하고 법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정치 뭐 있어요?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도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제도, 의원 내각 제도, 네, 맞아요. 그리고 국회, 뭐 이런 운영은 어떤지, 대통령은 어떤 지위와 역할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법학, 헌법, 형법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당연히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내용 되게 많네? 맞아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암기할 것도 많겠죠.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하나, 그렇지만 공부한 만큼 문제를 꾸거나 그렇지 않아서 매우 심플하게 출제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기소. 들어는 봤는데 굉장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많이 들어봤던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개념들을 공부하고 그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혼 민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혼, 친자관계, 상속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물론 공부할 건 많지. 그런데 이렇게 탁 심플하게 난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할 맛이 나고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나오는 과목입니다. 게다가 이 정치와 법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밌는 것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막 뉴스가 막 들려. 알아가는 즐거움이 팍팍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뭐 있죠? 경제 있습니다. 진짜 경제도 그렇지만 사실 일반 사회 과목이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우리 삶 자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삶 그 자체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이 왔어. 이 코로나19와 경제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죠. 경기 침체되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GDP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미시경제학 들어봤지? 거시경제학 멋있지? 미시경제, 거시경제의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핵심적인 내용들까지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경제학 원론의 미니미 정도를 배우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언제 내가 결심해서 경제를 공부해 봐야지라고 하는 결심들은 성인이 되면 누구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엄청 큰 행운인 거지. 네. 그런데 경제는요, 사실 되게 많이 들어봤던 거다. 환율, 무역, 실업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플레이션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인데 여러분 문제 한번 보실래요? 문제 보면 이렇게 실제 사례랑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문제 보세요. 그래프가 나왔다.
그래서 경제는요, 특히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치 수학 공식을 공부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이렇게 단계 밟아가야 되는 것처럼 경제도 좀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익히고 문제 유형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일반사회 과목의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1번,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 적용이 2번이 되는 겁니다. EBS에서는요, 그래서 수능 개념 강의라고 하는 것이 11월 중순부터 오픈이 돼요. 미리.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서 그래, 나 예비 고3이야 또는 수험생이야 라고 했을 때 딱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게 뭐부터? 개념부터. 사회탐구는 진짜 개념이 중요합니다. 일반 사회 과목에 나오는 각종 다양한 이론 개념들을 여러분이 그냥 교과서나 또는 문제집 보고 앞에 있는 개념 정리 보고 밑줄 그어서 대강 기억해서 대강 암기해서 문제 풀어가다 보면 실력이 절대로 오르지가 않아요. 요즘 문제들이 많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에 적용해서 문제 유형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문제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EBS의 진짜 전문가 선생님들이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개념 기본부터 수능의 심화 개념까지 사례로서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능 준비, 일반사회 공부법 첫 번째는 이 개념 강의, EBS에서 나오는 수능 개념 강의를 완강하라.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적용입니다. 문제 적용이에요. 문제 적용은 어디다가? 기출문제. 기출문제 진짜 많잖아요. 최신 기출부터 보는 거죠. 최신 기출부터. 그래서 올해 나온 기출문제부터 적용하는 것 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적용해서 보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개념 공부하고 기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집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출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수능을 출제하는 그 출제진이 보는 교재입니다. 이른바 연계. 연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능 문제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나왔던 문제랑 한번 보실래요? 물론 이렇게 비슷하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제진이 보는 교재이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수능형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BS에서는 1년 커리큘럼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능 개념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 그리고 1월, 2월에 가면 수능 특강이 나오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전에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교재가 나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문제집이에요. 여러분이 개념을 반드시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EBS에서 오픈하는 일정에 꼭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여러분의 순서에 따라 가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끝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어, 영어, 수학은 오랜 세월 쭉 해오면서 내가 중간밖에 안 되네, 내지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좌절감도 있고 또 그래서 동기부여도 어렵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회탐구 과목은 이제 모두 다 똑같이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시작해서 끝까지만 갈 수 있다면 1등급 또는 최고의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고 그 목표에 갈 수 있게 EBS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저도 함께요. 여러분, 다 같이 일반사회 과목 선택하셔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